자, 일단 오늘 방송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잤기 때문이죠. 아, 네. 제가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거 글 쓴 본인하고는 일단 연결이 되지가 않는데, 네. 그래서 그 내가 잤기 때문에 씨발 내가 뭐라 그럴 순 없고. 음, 네. 아무튼 씨발 나 아까 10시 반에 깼는데 10시 반에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 달라 그래서 깨기까지 했는데 다시 자버렸어요. 음, 음, 지금 상태가 영 말이 아닌 거지. 전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기 예. 때문에 지금 11시가 아니라 11시, 원래 예고된 11시가 아니라 일단 네. 12시 40분에 0시 40분에 시작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예. 그리고 그 글쓴 본인도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른 분을 임시로 방편으로 구해서 어쨌건 그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죠. 자,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 예. 그래요. 글 켜라, 글. 글은 거기 올라와 있잖아. 잠시만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제가 그러면 글을 좀 볼게요. 네, 글을 좀 켜요. 켜봐요. 음. 세영 씨 안녕하세요. 보자, 보자. 아유, 씨, 왜 잤을까? 어쩌다 보니까 제 글이 아닌데 남의 글을. 그건 괜찮아. 뭐 임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자고 나니 기분은 좋은데 내가 어제하고 오늘 아무튼 그저껜가 하고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도 잠을 거의 못 잤고 그래서 음, 오랜만에 좀 자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데 근데 방송은 날렸네. 자, 글 켰죠? 예, 예. 네네네. 일단 읽어봅시다. 에이도스의 거짓말입니다. 에이도스의 거짓말. 저는 에이도스의 거짓말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철학과지만. 예. 저도 잘. 너도 모르겠지. 자, 예. 에이도스의 발상. 철학이란 인간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학문이다. 그렇진 않은데. 자,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고대에는 해일과 번개, 강풍을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보면은 없애기 위해 그 다음에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반복되죠. 위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표현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철학자들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연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기가 되면 기온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서 계절이 바뀌고 일정한 시간 동안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이 끓어 증발하는 등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개체들 사이에도 공통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조금 번영투 같다. 그 후 철학은 사물들이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이유, 즉 원소를 찾기 시작한다. 이러한 원소가 존재한다는 자연 철학 기존은 보편자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자, 보편자란 사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말 양의 보편자는 4개의 발을 가진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러한 보편자가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뭐뭐인 것 자체의 득 에이도스라고 표현하였다. 요게 에이도스구나. 사물의 본질이라는 게 에이도스구나, 그지? 사물들이 음, 그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그런 게 에이도스구나 여기서. 자, 그러나 예.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는 에이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진달래꽃은 전부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는 봄이 되면 피는 진달래꽃은 모두 진달래꽃이라 인지한다. 서로 다른 외형을 갖는 개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외형을 갖는, 뭐뭐를 갖는 이런 표현들은 번역투예요. 번역투.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그냥, 좋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외형인 개체들 사이에 또, 외형이 아니야, 아니, 외형이 서로 다른 개체들이라 그러면 그게 제일 자연스럽지. 음, 네, 서로 다른 외형이라는 그
어순 때문에 이게 뭔가 말이 음. 어색하게 보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외형이 서로 다르니라 그러면 이거는 어색하지 않잖아, 그죠? 네. 자, 공통적인 특성을 통해 사물이 인지한다. 여기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모두 다른 외형을 지녔기 때문에 여기도 지녔다라는 말도 사실 같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번역투처럼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음흠. 자, 사물의 개념은 그 자체는 아니다. 플라톤은 이 점에 착안하여 이데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가 인식하는 개념은 현실 세계가 아닌 천상에 있는 이데아라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네, 이게 봐요. 예. 이게 봐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에이도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데아론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데아론의 근거는 에이도스다. 그렇지. 이제 공통적인 뭔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사물들을 음, 인지함에 그 사물들 인지함에 뭔가 사물들이 공통적인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물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 분류하기도 하고 똑같다 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아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믿은 것 같고 그걸 이제 아마 이데아라고 표현한 거겠지. 그러니까 음, 아까 네가 얘기한 거하고는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서양 철학 전공이 엄밀하게는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논리학은 그리스 게이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 놈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혓바닥이 길거든요. 아무튼 독일 놈들도 싫어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리스 놈들하고 독일 놈들을 싫어하면 철학의 3분의 2 이상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철학 전공이긴 한데 철학의 3분의 2 이상을 싫어합니다. 저는 원래 싫어하는 걸 잘 알아야 또 잘 싫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해겔이 얼마나 못생긴지 알아야 해겔을 맨날 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난 잘 알진 못하는데 일단 요 글을 보면 그 두문단 일곱의 네. 이도스라는 거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에이도스가 이런 거다라는 걸 욕을 두문단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는 글을 얘가 잘 썼다는 거지. 설명을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에이도스라는 거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음, 뭔가 새로운 개념인데 새롭고 그다음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했다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는 번역투가 조금 보이는 것 말고는 괜찮은 글이네. 네. 자, 플라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에이도스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본래 이데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영혼은 본래 이데아에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데아를 지나오면서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건넌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들판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이건 띄워야 되는데 왜 붙여놨지? 그 들판은 너무 황량해서 사람은 갈증에 시달린다. 그래서 레테라는 강물을 마시는데 이 강물은 마시면 기억을 잃는다. 따라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데아에서 갖고 있던 기억들을 잃고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은 레테의 강물을 에이도스를 완전하게 망각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논리이다. 아, 완벽한 논리네요. 너무 완벽해서 내가 눈물이 다 나네. 사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음, 뭐 일단 이걸 논증이라 그럴 수 있긴 한데 그 이영진 어린이는 레테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런 얘기를 보면 이게 어떻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 비유하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네네네. 이해하려면은 니들이 이런 비유를 들어줘야 좀 이해가 쉽겠지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네.
이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이야기를 쓴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 자체로 읽어내면은 굉장히 약간 재밌는 이야기네 같은데 네. 이걸 근거로 들어서 이데아를 이야기한다 치면은 굉장히 잘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은 들죠. 그 짜맞춰져 있는 글이다. 네, 그 네, 짜맞춰진 생각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예로 들 수 있는 게 맹자가 옛날에 네, 사람들은 사람들의 본성은 착하다고 했어요. 네, 성선이라 그랬죠. 성선. 네, 예를 들면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맹자의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쁜 사람 하나 있다고 해서 맹자의 말이 틀렸느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라는 게 맹자가 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 이제 그게 싫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네, 반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 아니면 어떤 네, 사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말은 틀린 말이다. 네, 혹은 뭐 맹자의 말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신입생처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우리가 그걸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지.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옳겠냐는 거지. 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그냥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그 음, 의문이 들면은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일단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그걸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 지금 플라톤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걸로 보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어떤 주장을 했으면 네, 그걸 왜 주장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걸 예, 우리가 뭐 그 이영진 어린이는 이제 국문과니까 네, 그걸 잘 알죠. 잘 알겠죠. 어떤 예를 들면 소설을 쓰거나 문학을 쓰거나 아니면 네, 그러니까 수필도 문학에 들어가는구나. 수필은 왜 문학에 들어가지? 아무튼 그 네, 수필을 쓰든 뭘 쓰든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이제 의도라는 게 있다고 이제 네, 문맥이라는 것도 있고 예, 아니요 그 저 11시부터 한 게 아니라 제가 잤습니다. 그래서 12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지금 글 쓴 본인도 아닌데 지금 와서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 역시 망했다고. 내가 망했습니다. 내가 잤습니다. 자, 지난번엔 얘가 자서 많이 갈궜었었는데 이번엔 내가 잤네. 그래서 얘가 지금 전화 안 받는데도 이 글 쓴 친구가 전화 안 받는데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다. 자, 아무튼 예, 어 맥락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의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네. 국문학과에서는 화용이라 그러죠. 화용론 할 때 그 화용. 그치 그치 화용이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 네, 예, 예, 근데 철학자들도 이제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어떤 말들은 그래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4는 7이다라는 거는 일종의 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이고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뭐 손가락 3개, 손가락 4개 앞에 보면 7개 어? 그렇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아니면은 뭐 예,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도 증명할 수 있죠. 아니면은 음, 뭐 비 오는 날에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더라 라는 것도 예를 들면 증명할 수 있는 말이긴 하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떤 말들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증명이 된 명제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들은 철학자들이 어떤 말들은 다른 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어떤 말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착하다라는 맹자가 사람의 본성이 음, 착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네, 착하다는 얘기 자체는 예를 들면
그거 자체는 맹자가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음, 이해하겠어요? 맹자는 사실 우리도 증명할 수가 없죠. 사람의 본성이 착한지 나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맹자도 그렇, 그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분명히 나쁜 새끼가 있을 거거든. 그렇죠. 착한 사람 말 그대로 진짜로 말 그대로 착한 사람만 있었으면은 그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그 성선이라는 거는 사람 본성이 착하다는 말은 다른 말을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로서 맹자가 선언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새롭게 하나를 제시하고 뭔가 밑밥을 이걸 까는 거죠. 밑밥 간다. 그렇죠. 그 말하자면 밑밥 까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성선이라는 거를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성선이라는 걸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사람이 착하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맹자의 정치 사상을 비판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맹자의 뭐 정치 사상 말고 뭐 교육에 관한 얘기를 비판하거나 아무튼 거기서 성선이란 거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비판해 주는 게 오히려 사실 맹자의 성선이라는 걸 비판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 음, 마찬가지로 맹자가 이제 사람이 착하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플라톤이 요문단에 나오는 플라톤의 이야기는 예를 들면 뭐 에이도스라는 게 있고 이데아라는 것도 있는데 레테라는 게 있고 거기서 망각의 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이제 망각의 강물을 주워 처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잃는다라는 거는 플라톤이 예를 들면 이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사람이 그 뭐예요 망각의 강을 지나오는지 아니면 레테 강물을 처마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플라톤이 어떻게 시발 그렇죠, 증명하냔 그렇죠. 말이지. 그러죠. 본인도 알았을 거란 말이지. 음, 어쨌든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사람도 사람 새끼고 옛날 사람도 사람 새끼고 지금 사람 새끼가 아닌 사람 지금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새끼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런 놈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다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본질적으로. 네. 그래서 플라톤도 이걸 현실적인 말 그대로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이데아라는 걸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 음, 레테강에 관한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데아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요걸 보고 플라톤이 이런 주장을 했더라. 그러면은 플라톤은 어이없는 주장을 했구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네라고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우리가 힘들다는 어렵.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음, 먼저 뭐 국문학자처럼 얘기하자면은 허용을 먼저 고려해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즘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서. 자, 음, 여러분도 혹시 이제 요런 글을 보시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글을 쓴 사람이나 아니면 그 생각을 한 철학자들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얘기가 좀 더 여러분한테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철학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생각을 전달한다는 거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뭔가 계속 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죠. 레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톤은 헛소리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단 그게 생산적이라는 거지. 자, 그러므로 플라톤의 논리에 의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톤의 논리에 의하면이라 그랬는데 의하면 같은 표현을 쓰지 않은 게 좋겠죠. 자,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이데아에 있는 에이도스의 모방일 뿐이므로 뭐뭐인 것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현실은 이데아를 복사했기 때문에 이데아에 존재하는 에이도스에 비해서 불완전한 것들이다. 플라톤은 인간은 자신이 마신 레테 이전에 기억하던 것들을 상기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데아의 무방인 현실에서는 진리를 탐구할 수 없으며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데아로 돌아가는 행위인 죽음을 육체를 벗어나 영혼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았고 이를
찬양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변태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맥락이 어긋난 질문이겠지. 뭔가 이 얘기만 들으면은 빨리 죽어야 한다는 얘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플라톤 입장에서는 현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상 세계에 있는 것들의 모방일 뿐이라면, 모방이거나 아니면 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거울 보듯이 아니면 그 물결 아래도 보듯이, 예를 들면 어떤 왜곡된 그런 상이라면은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 진짜 모습을 본다는 게 진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죽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어쩌면 그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플라톤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자살하라 그랬느냐, 누구 누구처럼 자살하라 그랬냐, 그러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그 불건전한 그런 얘기는, 자살하라, 그 불건전한 얘기는 아니었을 자살해라 거야. 어,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 아마 그냥 그랬을 이게 거야.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닐까라고 얘기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우리가 보는 사실들이라는 게 왜곡됐기 때문에, 그 왜곡되기 전에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플라톤이 주장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렇죠, 그죠? 자,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에이도스에 대한 반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다른 주장을 제시하였다. 주장 반복되고 있죠. 예를 들면 주장 대신에 하나는 주장이라고 쓰고 하나는 의견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도 좋겠죠.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쓰는 게 좋아요.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정한 종의 개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플라톤이 모든 것이 이데아에 존재하며 그것이 현실로 내려올 때 현실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반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실체를 제1실체와 제2실체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인간이다 라는 명제에서 플라톤이라는 고유한 개체는 제1실체로, 인간이라는 종은 제2실체로 구분하였다. 제가 왜 그리스 놈들 싫어하는지 알겠죠? 네. 이 혓바닥이 길잖아 얘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에 대한 논의를 발전. 왜? 아니요, 그 룸메이트 형이 왔어요. 아, 논의를 발전시켜 플라톤의 이데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실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체 본질 보편자 유의 개념 중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탐색한다. 동시에 개체와 탐색한다. 이 중 보편자는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실체라는 것은 고유해야 하는 것인 동시에 개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소말양의 보편자인 네 발 달린 동물이 실체라 말한다면 소말양은 같은 실체가 되어버리며 실체가 고유해야 한다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편자는 실체가 될 수가 없다. 보편자가 실체 일부를 구성한다는 가정 또한 무한 퇴행의 오류로 반박한다. 보편자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해 실체가 무한한 실체로 구성되어 버리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실체는 고유한 하나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가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합시다. 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 외부에 있는 개념은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에이도스를 개별자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 모든 점들로 보건대 이데아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독립적인 실체로 주장하고, 이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데아를 무리와 차이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따를 결과도 또한 분명하다라는 문구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에이도스란 더 이상 이데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 내부에 존재하는 실체의 핵심으로 변화한다.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겠죠? 예. 네. 한 놈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그 진짜의 왜곡들이다, 모방들이다. 그걸 원래 왜곡되기 전에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한 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실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게 예. 일단 뭐 지금 단계에서 되게
엄청난 막 무슨 인식 방식의 차이나 뭐 아니면 문제의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읽어보죠. 예.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다른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여기서 형상을 에이도스라고 부르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형상을 에이도스라고 부른답니다. 개별자는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한다. 나아가서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설명하려 했던 변화에 대한 요인들을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의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형상인은 사물 자체가, 진료인은 사물의 재료가, 작용인은 사물의 행위가, 목적인은 사물이 나아가는 목적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사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를 상정한다. 부동의 동자는 뭐야?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것. 읽어보죠.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선행작업으로 이전의 철학자 중 파르메니데스가 변화는 없고 상태만 있다는 것에 반박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능태란 어떤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란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태를 현실태라 한다. 예를 들어 씨앗은 나무의 가능태이며 나무는 벽의 가능태가 된다. 왜냐하면 벽을 나무로 만드니까, 그죠?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 형상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역으로 추정해 나가면 형상이 없는 순수한 진료 상태인 순수 진료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 새끼 것도 그럼 플라톤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네. 왜 항상 얘들은 순수함 그런 거에 집착할까? 완전 무결함 그런 거 있잖아. 음, 처녀, 뭐 그냥 아니면 예수님의 여기 피 그런 거 있잖아. 예. 석가모니의 밥풀 뭐 이런 거. 왜 그런 거에 집착할까? 안심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냥 아무튼 잘 뭐, 모르니까 그냥 이런 게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물체를 보고 일반적인 사물을 보고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진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굳이 음, 예를 들면 또 가능태하고 그 다음에 형상태인가요? 아, 현실태고죠. 네. 현실태라는 게 현실때요. 있다고 하고 그 다음 가능태들을 계속 그 뭐예요?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은 돌아가보면은 언젠가는 순수한 진료 상태라는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순수한 뭔가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말만 복잡해지니까. 내가 그래서 얘들이 싫어하는 거야. 음, 자, 일단 아무튼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뭐 싫어하는 건 내가 예, 싫어하는 거고. 자, 계속 예. 순수 진료와 대칭되는 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형상이 더해져서 진료가 존재하지 않고 형상만 존재하는 순수 형상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순수 형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였다. 더 이상 진료가 존재하지 않아 더해질 형상이 없어. 변하지 않지만 순수 형상의 의지로 인하여 모든 사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했다. 이 시발 봐 이렇게 자꾸 뭘 갖다 음, 붙이니까 말이 궁색해지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 형상을 신이라 불렀으며 신이 갖는 목적에 의해 사물이 변화한다고 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이도스의 패러다임. 자, 파라독스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란 토마스 쿤이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언급한 개념이다. 패러다임은 어떤 학문이나 사고의 근간에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을 의미한다. 사고방식이요. 사고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고방식, 그걸 보고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자, 패러다임의 양상은 수학의 사칙 현상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시작하며 복잡한 이론까지 전개된다. 우리는 현대 살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견고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쉽다.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지만 패러다임이라는 시간은 전체 역사에 비하면 극히 짧기 때문에 인간은 특정한 시대를 살면서 자신이 가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물이나 사원소설을 주장했을 때 수준이 낮은 이론에 폄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론에 구실쓸 수 있다. 아마 대학교 1학년생들은 비웃겠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뒤바뀌어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사는 인간들이 현대 인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비웃음을 살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환될 여지 또한 충분하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쓰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란 1이란 동일한 비용을 들였을 때 1보다는 2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얻는 것을 원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합리적이란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근간이 흔들린다. 2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도 1이라는 성과를 선택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면 경제학의 법칙은 흔들린다. 따라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한다. 심지어 인간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현대 경제학에서도 합리성은 어떻게든 경제학의 화두로 떠오른다. M 깁슨 그냥 M 씨발 됐다. 내가 잤는데 뭐 그냥 깁슨도 합리성은 미덕이며 가정은 아니다라며 언급한 것과 같이 경제학은 합리성을 가정이 아니라 부정하면서도 결국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준다. 점점 번역주가 심해지네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학에서 합리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본질이나 신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동일한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이 사고방식은 정반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혓바닥 긴 건 똑같다는 거죠. 아, 뭔가 계속 순수한 거에 집착하고 있어 둘 다. 얼핏 보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플라톤은 에이도스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를 현실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용어의 의미를 바꾼다. 플라톤은 현실을 언젠가 벗어나야 하는 열등한 세계로 가정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또한 중요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사용한 에이도스란 용어를 폐기하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도스라는 단어는 그대로 유지하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 것은 에이도스 즉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얘기네요. 그죠? 예. 뭔가 순수한 뭔가에 집착해요. 뭔가 자꾸 그런 거에 집착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의 이상형이 어떤 여자를 합시다. 어떤 여자의 이상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좋아할 남자라는 남자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돈도 잘 벌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기생오라비처럼 생겼고 그다음 뭐처럼 생겼고 아니면 뭐 어떻고 뭐 이런 자상하고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도 어쨌거나 그 여자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드는 그 남자를 자기 이상형에 생각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길 거야. 모자란 점이 있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 사람은 계속 이제 자기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연애나 뭐 아니면 결혼 생활이나 그런 걸 하면서도 계속 이제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돈 생각이 나는 거고, 예를 들어 먹을 게 없으면은 돈보다는 이제 먹을 게 바로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뭔가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 느끼면은 계속 그걸 채우는 방향으로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계속 뭔가 순수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철학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계속 뭔가를 소급해 가서 언젠가는 일반화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연과학자들도 똑같습니다. 자연과학자들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자연과학자들 똑같습니다. 지금 이영준 요 친구가 요 어린이가 이제 국문학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한테 이제 뭔가 예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데, 자연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 상태 아니면 뭐 수학적인 명제들 아니면 자연과학적인 명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어떤 상황들을 일반화하거나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연역해낸 거죠, 그죠? 네. 처음엔 귀납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연역해내려고 노력하죠. 연역한다고 본인들이 그러기도 하고. 그걸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제 일반화된 명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명제, 보편적인 명제라는 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뭔가 다들 순수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이상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도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둘 다 이제 생각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이도스라는 걸 둘 다 버리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 그게 이제 상당히 역설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패러다임의 공유가 가장 잘 드러나는 점이 앞에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라는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개별자들이 에이도스를 갖고 존재한다고 언급하지만 결국 에이도스가 변하는 원인은 천상계에 존재하는 부동의 동자 때문이다. 이게 천상계라 그랬는데요. 천상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의미에 맞을 것 같습니다. 천상계라 그러면 왠지 왜 그 손오공 같은 게 있고 그럴 것 같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존재하는 개별자들에게 플라톤의 이데아로 인해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좋아, 여기까지는 일단 글이 매끄럽죠. 예. 매끄럽고 그리고 일단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머리가 나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 이해가 된다고. 자, 자 에이도스의 모순.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지동설에 비해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안고 있다. 설명합니다. 주전원이란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지금 보니까 나와 있네요. 자, 태양계의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면, 그러니까 공전한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행성들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 행성의 겉보기 운동 또한 일정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야 했다. 그러나 행성의 겉보기 운동은 일정한 주기를 역행이 일어난다. 요거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저 그래도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지구과학을 들어놔서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워줘. 근데 사람들이 보통 까먹잖아. 뭐 역행한다는 거는 이해하죠, 그러면? 예. 이게 보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아래 쪽에 그래도 좀 설명돼 있는 것 같은데. 역행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역행이라는 걸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는 빨리 돌잖아요. 지구는 공전주의가 짧단 예. 말이야. 근데 목성은 공전주의가 길어요. 그러니까 공전주의가 길다는 거는 천천히 돈다는 의미야.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목성이 이제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에 있거나 그러면 그냥 이제 지구의 진행 방향으로 도는 지구의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근데 지구하고 같은 방향이 있거나 그러면 지구가 목성을 앞서 나가게 돼요. 이게 그렇죠. 공전한다는 입장에서, 태양을 공전한다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기 되면은 이제 반대로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목성이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뒤로 거꾸로 간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역행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구과학에서 그 기초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죠. 자, 따라서 천동설은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저 문과입니다. 문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보다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행성이 공전 궤도를 돌면서 주전원이라는 작은 궤도를 돌면서 돌면서 반복되죠. 지구 주변을 돈다고 한 것이다. 지동설은 이보다도 더 간단하게 지구와 행성들의 공전주기 차이로 인해 겉보기 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에 두기 위해 주전원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도입하면서까지 패러다임을 유지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금 보통 천동설하고 지동설을 설명을 할 때 천동설이 틀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태양계 안에서의 운동만 설명한다 그러면 천동설은 어쨌건 주전원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하는 건 뭐 지구가 멈춰 있거나 아니면 막 지구가 평평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제 둘 다 태양계의 운행을 설명한다는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어쨌건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건 여기서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지구를 중심에 둔다라는 거를 어쨌건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순수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순수성에 집착했던 것처럼. 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사물의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과학적인 능력이 지금보다는 부족했으며,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식이 부족했겠죠. 여러분보다 똑똑했을 겁니다. 자, 신과 본질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신이라는 점을 도입하면서까지 패러다임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본질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이나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집착하기 쉽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논리는 불교 철학에서 가장 배척당한다. 불교 철학에서 집착은 곧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서 모든 것은 인연을 통해 마주친 상황들이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체나 본질에 집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연기설에 의하면 연기설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것들 사이에 이제 이게 뭐가 있으면은 뭐가 되고 그런 인과율로 인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연기설에 의하면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여 일하는 것이며 자기의 자성에 의해 일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서양의 철학은 본질의 탐구에 집중하기 때문에 집착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자, 갑자기 이게 잘 나가다 갑자기 집착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조금 뭔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는데 조금 뭔가 그 원래 하던 얘기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서양 왜? 예. 아니요. 여기서도 끝까지 어떻게 엮어나가는지를 한번 보고 싶네요. 하고 싶은 얘기는 아는데 근데 불교 철학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좀 이질적이라서 그러니까 순수함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왜 순수함에 계속 집착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 철학이란 걸 들고 왔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걸 들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산만해 보인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교 철학이 익숙한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타당한 비유라고 생각했지만은 불교 철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면 나같이 네. 이제 동남아에서 동남아 놈들이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예.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더 혼란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일단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서양의 신학은 중세 기독교와 밀접하게 엮여 발전해 왔다. 무슨 말이야? 서양의 신학 자체가 그냥 기독교지. 자,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같이 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현세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산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이 정말 자신의 모습을 떠서 인간을 만들었고 세계의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살도록 두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세의 악함으로 인해 끝없는 고통 속에 산다. 따라서 신학은 그쪽에 소음이 점점 많아진대. 네, 알겠어요. 불강력이겠죠. 자, 따라서 신학은 신정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신정론은 악 또한 존재해야 한다거나 악의 신의 관점에서는 선으로 볼 수 있다는 등 여러 원인을 분석한다. 그러나 신학이 신정론을 통해 여러 이유를 제시한다고 해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신학은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이다. 철학은 사람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불안해서 막 철학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지 양파야. 잠깐만 양파 왔다. 양파 양파 어떻게 생각해? 촉가는 소리 하지마. 양파 뭐라고? 그냥 하는 거지 씨발 뭐 그지. 양파는 안 불안해? 양파는 안 불안하대요. 자, 철학은 사람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집착하는 순간 사람들은 고통에 빠진다. 따라서 그리스의 철학이 당시의 사람들 수준에서는 위대한 것이지만 본질에 대한 사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까지가 글인데 그 이영진 어린이는 요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깐만 양파는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래 이영진 어린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봤을 때 느끼는 건 그러니까 이야기 잘 하고 있었는데 네. 보통 맨 끝은 정리하는 글의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까 뭐 집착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약간 좀 불교라던가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 신학 얘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집착을 해서 그것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신학이나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통 속에서 살게 두지 않았다든가 뭐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산다든가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지? 종교적인 글로 조금 살짝 달라진 것 같아.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중세 신학이라는 건 어쨌건 고대 서양 철학의 연장선이라고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난 아예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위쪽에 불교 철학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그 불교 예. 철학보다는 사실 여기 신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가깝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아마 이영진 어린이는 아까 나하고 같은 동기지만은 그 반대의 이유에서 아마 불교 철학은 괜찮지만은 신학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뭐 일단 어쨌거나 이제 둘 다 이제 그걸 설명한다는 점에서 같은데 요 신학을 얘기할 때 그 앞쪽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잘했잖아.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예. 뭔가 매끄럽게 신학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진 못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음. 마지막 부분에서 에이도스의 모순이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집착이라는 게 주제로 나왔어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3절까지 설명하던 이야기에는 사실 집착이라는 건 안 나왔었거든. 집착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네. 페르다임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사실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실제로 어쨌건 같으니까. 같은 얘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비슷한 개념을 서로 버릴 수가 없었다. 난 얘기까지는 잘 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그거를 집착이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사절에서 집착이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게 뭔가 글의 느낌이 갑자기 확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양 철학자들에서 그런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그리스 놈들을 싫어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 걔들이 혓바닥이 길어서 싫어요. 그런 개념들이 자꾸 도입되는 게 난 싫어. 간단하게 했으면 나는 간단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난 간단함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야. 간단한 순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예. 그거를 표현하려는 건 좋은데 갑자기 난 이게 불교 철학적인 얘기가 막 나오고 그다음 그게 연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잘 가다가 글이 붕 떴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이거는 이영진 어린이는 또 신학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글 내용과 글 취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글의 마무리를 마지막에 잘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괜찮은 글이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글이에요. 왜 괜찮냐면은 나는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뭔가 생소한 개념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그렇죠. 잘한다는 게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 뭐 수요일 날마다 철학 산책 강의하거나 아니면 뭐 오늘처럼 글쓰기 첫걸음 방송하거나 일본서기 읽는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일종의 강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람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 아예 못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요 친구의 글은 비읍은 이제 에이도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사용한 그 에이도스란 걸 이야기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란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게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글 마무리를 좀 뭔가 글을 마무리할 때 사람들이 나나 이영진 어린이는 둘 다 이제 글을 봤을 때 이제 뭔가 이질감이 있다고 느꼈잖아. 마지막 부분에서 예. 그것처럼 이제 잘 설명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설명 자체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네. 역시 이제 머리가 잘 굴러가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글쓴 요 친구가 말이지.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영진 어린이 점수는 몇 점? 10점 만점 몇 점? 제가 만약에 그래 점수를 준다면요? 네네네. 아, 제가요? 네네네. 글쎄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씨발 고민하지 말고 빨리. 저는 한뭐 8점 그렇게 주고 싶네요. 8점. 네. 저는 7점에서 8점 사이 주겠습니다. 7점에서 8점 사이. 대체로 잘 쓴 글이고 그리고 내용도 좋지만 마지막에 그 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했으면 아마 8점. 마무리를 잘했으면 아마 8점이라고 했을 건데 8점이나 8점 보다 조금 높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뭔가 좀 이질적입니다. 잘 먹다가 뭔가 마지막에 우리 물 먹다가 마지막에 왜 뒷맛이 씁쓸하다 그런 것처럼 있잖아. 뒷맛이 뭔가 이상하다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적인 개념들, 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상적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개를 앞에 두고 이것은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4발 달렸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개라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한테 특히 요즘 애들은 이제 예를 들면 동물 같은 거 제대로 못 보니까 예를 들면 닭이 뭔지 모르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겠지. 근데 소고기만 알겠지 새끼들이. 아무튼 소고기만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소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추상적인 사실 그 사람들한테 소라는 거는 추상적인 거거든. 왜냐면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은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 되게 좋은 능력인데 근데 조금 더 이제 글을 잘 쓰면 좋겠다.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잘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본인 생각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사실 이제 요게 이질감이 드는 이유는 본인이 요 글 쓴 본인이 이제 불교 철학이나 이제 아니면 기독교 중세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외부적인 개념들을 그러니까 갖고 오지 않고 그냥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도스라는 거에 집착하고 있다. 순수한 뭔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서 결론을 이끌어 마무리했으면은 아마 그 훨씬 더 이제 담백하고 깔끔한 글이 됐었겠죠. 그러면 아마 이질감도 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쨌거나 이제 다른 글쓰기 첫걸음에 나왔던 다른 글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썼던 것도 이제 상당히 잘 쓴 글이었는데 서촌의 역사 그것도 이제 내가 좀 빡치게 썼지만 아무튼 되게 잘 쓴 글이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본인의 주장을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글로서는 이렇게 잘 풀어내는데 이걸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잘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론데 둘 다 잘하면 좋겠죠. 당연히 둘 다 잘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좀 기대해 봅니다. 나로서는 나는 어쨌건 요걸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씨발 강의료나 받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요게 에이도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어쨌거나 갑자기 동원돼서 어디 방송에 참여해 준다고 고마웠습니다. 이영진을 잘 자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은 제가 잤습니다. 11시에 잤습니다. 10시 반에 깼었었는데 다시 11시에 잤습니다. 씨발. 그래서 방송을 11시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글 쓴 친구랑 같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오늘 얘기한 친구는 다른 친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글을 둘 다 보게 되는 거니까 어쩌면 또 평소에 글쓰기 방송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도스의 거짓말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잘 쓴 글이지만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잘 설명한 글이지만 마무리가 뭔가 좀 그렇다. 그래서 7점에서 8점 사이 정도라고 저는 보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잘 쓴 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글 못 쓸 거예요. 자, 번역2가 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번역2가 간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내가 말은 안 했었는데 번역2가 점점 심해져요. 점점 자주 나옵니다. 그게 학문적인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공부할 때 자기가 보는 글이 번역된 글이니까 사실 그 문체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홍윤 씨가 요즘 글쓰기 방송에 갖고 나오는 글들이 대부분 다 기사 형태 글이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자기가 하는 거에 맞춰서 그렇게 고착화되고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읽는 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글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좀 그걸 고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건 맞잖아. 번역도 좀 쓰지 말아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운 사람들, 특히 이렇게 이제 배운 사람들한테 식자들한테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해결하면 요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좋은 글일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거품 물듯이 이제 번역도 치면 번역도 쓰지 마라 번역도 쓰지 마라 얘기하는 건데 요 글에서도 점점 그 글이 지날수록 얘가 마지막으로 할수록 번역2가 점점 많아진다는 느낌을 난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요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글은 좀 그 상대적으로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썼던 글을 갖고 왔을 때도 사실 좀 어려운 글이긴 했지만은 그거는 아마 제 입장에서는 사실 훨씬 더 이제 추상적이지 않은 글입니다. 덜 추상적인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글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거에 대한 얘기예요. 추상적인 거에 대한 얘기,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 이데아 있고 뭐 순수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천녀에 대한 집착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글이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요 방송을 다시 보시면서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한테도 충분히 좋게 와닿을 수 있는 잘 와닿을 수 있는 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비읍이 썼고 사정상 제가 작기 때문에 오늘 그 관전자로서는 이영진 어린이가 국문학정관 이영진 어린이가 참여해 줬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철학 산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